그럼 이렇게 어택을 좀 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보다 미터의 움직임이 좀 더뎌요. 왜냐면 자, 그래서 컴프레서란 간략하게 글로 보고 가자면, 자, 일단 컴프레서는 다이나믹 이펙트예요. 우리 이제 음악에서 작은 부분이 있고 큰 부분이 있고 그것들을 이제 다이나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이나믹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펙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된 신호가 특정 값보다 클 때 작동을 해서 큰 신호를 압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컴프레서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자면 컴프레서 종류에 따라서 압축은 기본적으로 되는데 착색 효과까지도 줄 수 있어요. 컴프레서에 이제 톤을 부여하는 건데, 이제 어떤 음악이 혹은 어떤 악기가 이 컴프레서 톤을 먹으면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음악의 다이나믹 레인지랑도 큰 연관이 있다. 이건 이제 제가 첫 줄에 설명드렸던 다이나믹 컨트롤이랑도 비슷한 개념인데, 작은 부분, 뭐 벌스라든지 브릿지라든지 그런 작은 부분이 있다면 코러스와 같이 큰 부분, 이런 다이나믹 레인지랑도 큰 영향이 있는 게 컴프레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악기별로도 컴프레서를 거는 방법이 있을 거고, 묶어서도 거는 방법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한번 다 해볼 계획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등장한 용어가 우리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threshold, 입력된 신호가 설정한 값 이상이 되었을 때 컴프레서를 작동시키게 하는 기준점이라고 제가 설명을 써왔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 threshold에 지정한 이 값 이상 들어오는 소리는 다 눌리는 거예요. 레이시오는 신호가 아까 설정했던 threshold 값을 초과했을 때 신호가 줄어들 텐데, 그 신호가 줄어드는 감소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어떤 조그만한 표를 하나, 사진을 이렇게 넣어왔는데, 지금 보시면 점선 쭉 있고 1대1, 2대1, 4대1, 8대1 리미팅 이렇게 써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threshold를 아무리 지정을 해놔도 레이시오가 1대1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감소하는 비율이 없기 때문에 1대1이라서 똑같아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데, 이걸 2대1 혹은 3대1, 4대1 이렇게 점점 늘려갈수록 threshold의 감이 더 들리겠죠. 그래서 감소하는 비율이 더 들리기 때문에 레이시오 설정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Ni라고 있는데, 이거는 컴프레서에 가까운 신호의 컴프레션 강도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컴프레서가 작동을 하는데 곡선 형태를 띠면서 꺾이면은 소프트 니, 완전히 이렇게 직각으로 뚝뚝 끊기면은 하드 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빡빡하게 걸리게 할 것인지 조금은 부드럽게 걸리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게 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어택이라고 되어 있는 건 threshold를 초과한 신호, 컴프레션이 작동되는 데까지 걸리는 속도를 어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값이 있는데, 그 설정해 놓은 값보다 높은 신호가 들어왔는데 그 높은 신호가 컴프레싱 되는 데까지 걸리는 속도가 어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릴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걸렸죠. 컴프레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컴프레싱 된 다음에 이게 한번 풀려야 된단 말이죠. 이 풀릴 때 걸리는 속도예요. 그래서 신호가 컴프레션 된 뒤에 원래의 신호로 복귀하는 속도, 그게 릴리즈고요. 이거 메이크업 게인 같은 경우는 컴프레션, 이제 우리가 압축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레벨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레벨이 작아졌을 때 이 감소된 레벨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노브를 우리 메이크업 게인이라고 해요. 이 네 가지는 로직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류들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 플래티넘 디지털이라고 해서 빠른 트랜지언트 반응. 자, 여기서 트랜지언트는 제가 밑에 써놨는데, 무음의 상태에서 가장 큰 레벨까지 소리가 발생할 때 생기는 그 에너지를 트랜지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드럼이라든지 퍼커션이라든지 이런 어택감이 있는 악기들은 그 트랜지언트를 갖고 있는데, 그 트랜지언트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깔끔한 사운드가 특징인 것이 플래티넘 디지털이에요. 파랗게 생긴 요 컴프레서 보시면 플래티넘 디지털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가장 로직에서 기본적으로 열어주는 컴프레서의 형태인데, 그게 이제 빠른 트랜지언트 반응과 깔끔한 사운드가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VCA라고 해서 볼티지 컨트롤드 앰플리파이어라는 약자의 VCA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컴프레서의 가장 오래된 유래라고 볼 수 있어요. 컴프레서가 VCA 형태로부터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이 컴프레서의 특징은 노이즈와 착색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컴프레싱이 됐긴 됐지만 그렇게 눌리는 감이 그렇게 크게 들리진 않는, 그러니까 착색도 없고 노이즈도 없고 깔끔하게 걸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베이스라든지 혹은 뭐 보컬에 쓰기도 하고요, 혹은 버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트랙에 걸기도 합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FET, 필드 이펙트 트랜지언트라고 약자가 되어 있는데, 빠른 트랜지언트 반응, 얘도 빠른 트랜지언트 반응이 있어요. 그 진공관 특유의 톤을 입힐 수 있어요. 그 악기들에게 혹은 어떤 음악에 착색을 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소리가 변화하는 컴프레싱을 걸고 싶다 하면 F8를 거는 편이에요. 그래서 킥이라든지 스네어 같은 드럼 악기들 혹은 뭐 베이스에 가끔가다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보컬에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되게 다용도의 컴프레서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옵토라고 해서 옵티컬의 컴프레서가 존재를 하는데 신호가 이제 들어왔을 때 그 신호를 광 반응, 그러니까 빛 반응으로 변환을 시키는 그런 계열의 컴프레서예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톤이 특징입니다. 얘 또한 뭐 보컬에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부드러운 톤의 뭐 스트링이라든지 일렉트릭 피아노라든지 그런 데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컴프레서를 키는 방법은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요 인스펙터 창에 오디오 FX에서 다이나믹에 가시면 두 번째 줄에 아마 컴프레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셔도 되고 아니면 요 인스펙터 창에 이건 제가 첫 시간 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세팅 밑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직사각형 바가 있어요. 이 바를 바로 누르시면 컴프레서가 바로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한 방법대로 이렇게 걸고 들어오신 다음에 처음에 탁 열려 있는 게 플래티넘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이 플래티넘 디지털에 대한 세팅을 막 바꿔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모드를 바꿔갈 수 있는데 이제 컴프레서의 종류를 바꿔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튜디오, 클래식, 빈티지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누고 그 안에서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던 VCA, FET, 옵토 방식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옮길 때마다 이렇게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요. 이 로직 컴프레서는 실제 존재하는 컴프레서들을 어느 정도 흉내를 낸 그런 컴프레서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 VCA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컴프레서를 어느 정도 흉내를 낸 컴프레서예요. 그 다음에 FET, 스튜디오 FET도 넘어오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뀌는데 얘 같은 경우는 1176이라는 되게 유명한 컴프레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을 어느 정도 흉내를 낸 컴프레서가 스튜디오 FET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맞춰줬죠. 그 다음에 VCA 요거 같은 경우는 이 VCA 컴프레서를 이제 흉내를 낸 그런 컴프레서가 되겠고요. 얘도 이제 VCA 형태예요. 그 다음에 빈티지 VCA 이쪽으로 넘으면 얘는 이제 SSL 컴프라고 요 컴프레서를 좀 흉내를 낸 형태의 컴프레서고요. 그 다음에 요 빈티지 FET 이거는 같은 1176 계열의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아이들이 있어요. 요 컴프레서를 흉내를 낸 컴프레서가 되겠고요. 다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옵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생긴 컴프레서 텔레토닉스 LA2A라는 되게 유명하기도 한 컴프레서인데 이게 이제 옵토 방식의 컴프레서예요. 그걸 이제 흉내낸 컴프레서가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한번 둘러볼 생각인데 요 왼쪽에 보시면 인풋 게인 이렇게 있고 인풋 게이지 같은 게 보이죠. 이게 뭐냐면 들어오는 신호, 컴프레서가 걸리기 전에 컴프레서 쪽으로 들어오는 신호의 레벨 값을 보여줘요. 제가 지금 이거를 드럼 버스에다가 컴프레서를 걸어놨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고 있는 신호의 값을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얘가 마이너스 한 20 정도로 들어오고 있죠. 마이너스 19 뭐 이 정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인풋 게인의 값, 인풋 값의 그 형태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건데 얘를 좀 더 키우거나 줄이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신호가 너무 크게 들어온다 하면 이 인풋을 좀 줄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너무 작게 들어오는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 인풋을 키워서 어느 정도 게인의 역할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 인풋 게인을 타고 들어와서 여기 있는 트레시홀드와 레이시오 어택 릴리즈를 통한 컴프레서가 걸리는데 이 컴프레서가 걸리는 형태를 우리는 이렇게 미터 형태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미터 형태로 볼 수도 있고 혹은 그래프 형태로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 그래프 형태에서 봐야 될 건데 이 왼쪽에 보시면 이거 좀 낯이 익지 않나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것과 되게 비슷한 형태죠. 요것. 자, 그래서 요 왼쪽이 아웃풋 레벨이에요. 밖으로 출력되는 레벨. 그 다음에 요 가로축이 인풋 레벨이에요. 그래서 인풋 레벨과 아웃풋 레벨을 보여주는데 제가 지금 보시면 이 레이시오를 쭉 꺾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레이시오가 점점 내려오죠. 이렇게 1대1일 때는 있다가 점점 내려올 거예요. 근데 이게 꺾이는 곳, 여기 꺾이는 곳이 트레시홀드 지점이에요. 쭉 올리면 트레시홀드 지점이 바뀌죠.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레이시오를 많이 꺾어 볼게요. 자, 이 상태로 보시면 이 트레시홀드에 데시벨 값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걸리게 해놓으면 0데시벨이에요. 그래서 0데시벨 넘는 소리만 컴프레싱이 되는 건데 0데시벨 넘는 소리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내리면서 세팅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마이너스 5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럼 인풋 들어오는 소리, 인풋 소리가 마이너스 5보다 큰 소리면 그때부터 압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축을 하는 비율을 나는 3대1로 하겠다. 뭐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5데시벨이 넘는 소리가 3대1의 비율로 압축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는. 자, 근데 아까 우리 인풋 게인 봤을 때 어땠어요?
마이너스 15, 17 뭐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5 이상 되는 소리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 컴프레서가 작동을 하게 하려면 마이너스 15, 16 요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겨우 걸리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보면 미터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한 마이너스 24 정도로 해봅시다. 마이너스 24 여기죠. 여기 이상 들어오는 소리들은 다 눌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미터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래프를 봤더니 이렇게 컴프레싱 되는 게 눈으로 보이죠. 자,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24에서 넘는 소리들을 컴프레싱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비율로? 3대1 비율로. 자, 그 다음에 요 비율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 요 어택과 릴리즈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어택 같은 경우는 제가 컴프레션이 걸리는 속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4dB 넘는 소리가 컴프레션이 걸리는데 얘가 바로 걸리게 할 것인지, 이렇게 0.0ms로 놓으면 바로 걸리겠죠. 이렇게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미터가. 그리고 그래프를 봐도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나는 이거를 조금 늦게 걸리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어택을 좀 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보다 미터의 움직임이 좀 더뎌요. 왜냐면 이 마이너스 24dB 넘는 소리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서 컴프레싱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봐도 확연히 느려졌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소리들, 이 드럼 같은 경우는 킥이라든지 스네어라든지 이렇게 어택이 조금 살아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컴프레싱이 안 되고 통과가 되고 그 뒤에 있는 소리부터 컴프레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킥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킥이 요렇게 해서 파형이 들어올 거예요. 자, 이게 킥인데 컴프레션 걸리는 게 만약에 어택을 0으로 해놓거나 좀 빠르게 해놨다, 그러면 컴프레싱이 여기부터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리기 시작하는 건데, 만약에 이 어택을 느리게 설정을 해놓으면 컴프레싱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은 컴프레싱이 걸리기 전에 살아나오고 이 뒤에 있는 애들부터 컴프레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킥 같은 경우는 어택이 좀 살아있는 악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살려 보내줘야 돼요. 얘까지 눌러버리면 킥의 그 댐핑 있는 어택감이 다 죽어버리겠죠. 스네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킥이나 스네어 같이 어택감이 좀 살아있는 애들은 어택을 좀 뒤로 밀어주는 편이, 그래야 컴프레션이 빠르게 작동하지 않아서 이 킥의 트랜전트를 좀 살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릴리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컴프레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컴프레싱이 한번 빡 되면 이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 돌아오는 속도를 릴리즈가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파형들이 있다고 쳐요. 근데 컴프레싱이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풀리는데, 이런 식으로 풀릴 텐데, 풀리면 얘네들은 이제 컴프레싱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만 컴프레싱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릴리즈 값을 늦게 준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계속 눌리고 있을 거예요, 얘네들도. 혹은 이거를 완전히 뒤로 밀어버리면 얘네 전부 다 컴프레싱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어택과 릴리즈를 잘 조절을 하면 이 컴프레싱 감을 더 확연하게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택은 빠르게 하고 릴리즈는 좀 느리게 할게요. 그럼 컴프레싱 감이 확실히 늘릴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그래프에서 이 하얀 선들이 컴프레싱 된 값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릴리즈를 늦게 했더니 얘네들이 올라오는 속도가 확연히 더뎌요. 여기 보시면 늦게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퉁퉁 치는 애들 말고도 안에 있는 소리들이 눌려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릴리즈가 빠르다 하면 빨리 풀려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택과 릴리즈 가지고도 컴프레션 된 감을 들어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건 메이크업 게인 설명드릴 건데, 이제 컴프레싱이 되고 나면 소리가 어쩔 수 없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 줄어드는 값을 확인할 때는 이제 귀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아웃풋 게인에서 아웃풋 값이 보여요.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한 마이너스 2에서 한 4 정도까지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 차이가 나는 거를 메이크업 게인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뭐 2dB 정도 상실이 됐으면 2dB 정도를 복구를 해줘야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인풋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나가는 거예요. 컴프레싱은 되면서.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오토 게인이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오토 게인을 꺼놨는데, 오토 게인을 0이나
마이너스 12로 설정을 해두게 되면 이 컴프레서가 자동으로 이 값대로 그냥 볼륨을 키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12 정도로 키울 것인지 0으로 맞춰서 그냥 완전 꽉 키워버릴 건지 설정을 하는 건데, 이거를 해버리면 우리가 잡아놓은 밸런스에 대한 개념이 아예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밸런스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저렇게 잡아놨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쫙 끌어올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오프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사운드 잡기에도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오토 게인은 꺼두시고 내가 이 인풋 게인 대비 아웃풋 게인 값을 보고 어느 정도 상실이 됐는지를 보고 메이크업 게인으로 내가 그냥 수동으로 올리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릴리즈에도 오토 버튼이 존재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곡의 BPM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얘가 자동으로 릴리즈 값을 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오토를 보통 끄고 작업하는 게 편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웃풋 섹션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일단 이 컴프레서, 노즈 컴프레서들에는 다 리미터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컴프레서를 좀 더 과도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컴프레서는 어떤 특정 값이 이상이 되면 압축을 시켜버리는 건데, 얘는 어떤 특정 값 이상으로 소리가 아예 안 나게끔 벽을 쳐버리는 거예요. 리미트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잡아놔버리면 최대 마이너스 10까지 가능한데, 얘가 아무리 이렇게 메이크업 게인을 키워도 마이너스 10 이상 안 올라올 거예요. 그죠? 왜냐면 리미터를 마이너스 10에 걸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메이크업을 키워도 컴프레서를 과하게 걸어도 이 설정해놓은 마이너스 10 이상 올라오지 않게끔, 아웃풋이 빠지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미터도 이제 드럼이라든지 그렇게 좀 센 악기들 같은 경우에는 걸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컴프레싱으로도 다 잡아내지 못한 튀는 소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미터 설정을 해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디스토션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있는데 꺾여있는 요 지점들에 선을 이렇게 만든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나고 있다가 살짝 각이 진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가 조금은 빡빡해지고 좀 단단해지고 날카로워질 거예요. 그게 이제 디스토션인데, 이거를 소프트하게 깎느냐 아니면 완전 하드하게 요런 식으로 깎느냐, 요 차이예요. 그래서 소프트는 조금 비교적 곡선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하드는 조금 더 깎일 거고, 여기 보시면 클립이라고 있어요. 클립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사각형으로 쳐버리는 형태가 클립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소리들을 압축을 더 시킨 상태인데 여기더 디스토션까지 더 걸어버리면 약간 얘가 더 빡빡해지는 느낌이 들 거고, 이 디스토션을 걸다 보면 배음이란 게 생겨요. 배음이. 그러니까 배음이라는 것도 좀 또 처음 듣는 건데, 자, 이건 주파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파수 여기가 20Hz, 여기가 20,000Hz라고 했을 때 어떤 소리가 빵 발생을 하면 얘는 이제 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킥. 그럼 여기 이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펀더멘탈이 존재를 하고, 여기에 이제 하모닉스들이 존재를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디스토션을 올려주게 되면 요 위로 이런 자글자글한 배음들이 생겨요. 이걸 이제 배음이라 그러는데, 배음. 이 배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디스토션을 걸다 보면 이 고역대로 조금은 없던 신호들이 생기면서 조금 더 선명해지는 느낌도 받기도 하고, 좀 더 밝아지는 느낌도 있고, 앞으로 좀 더 나오는 느낌이 있는데, 이 컴프레서를 통해서 이 디스토션을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걸어볼게요. 일단 자, 소프트입니다. 자, 좀 더 소리가 커진 느낌이 나죠. 하드. 자, 하드는 뭔가 커진 느낌보다 좀 더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나고요. 자, 아마 하드 클립은 구분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믹스가 있어요. 이 믹스는 보시면 인풋과 아웃풋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거예요. 이 컴프레서가 걸린 소리와 안 걸린 소리를 믹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을 100으로 놓고, 이게 기본 형태인데 컴프레싱 된 소리만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인풋으로 돌려버리면 이건 컴프레싱이 안 된 소리예요. 원래 소리. 근데 이거를 아웃풋으로 올리면 이건 컴프레싱 된 소리인 거예요. 제가 좀 더 과하게 해볼게요. 자, 이거 완전 컴프레싱 된 소리죠. 이거를 인풋으로 돌려볼게요. 자, 원래대로 원래 소리로 돌아왔어요. 자, 다시 아웃풋으로. 컴프레싱 됐죠. 그래서 이거를 비율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끔 하는 게 요 믹스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믹스를 맞춰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병렬 컴프레싱이라고 해요.
영어로 패러럴 컴프레싱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의 신호가 흘러요. 이렇게 컴프레서로 소리가 쭉 들어오는데 여기는 컴프레서가 된 소리, 여기는 아닌 소리가 동시에 흘러서 최종 아웃으로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믹스를 인풋 쪽으로 더 돌리면 이쪽으로 신호가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컴프레서 된 소리도 들어는 오지만 안 된 소리가 조금 더 섞여서 들어오게끔 하는 게 병렬 방식의 컴프레서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아웃풋 게인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소리를 뽑았는데 난 이걸로 소리가 뭔가 모자라다 할 때 이거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나오는 소리를. 혹은 더 줄일 수도 있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리미터와 스레숄드. 컴프레서를 거친 신호가 출력될 때 설정한 스레숄드 신호를 초과하지 않게 해주는 리미터.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디스토션도 있고 출력된 신호에 대한 소프트, 하드, 클립, 디스토션을 걸어서 사운드에 배음을 더해줘 캐릭터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준다. 그러면서 저기 밑에 사진을 제가 놓았었네요. 여기 사진 한번 보면 아까 제가 그린 거랑 어느 정도 비슷한가요? 이 노멀적인 파란색 신호가 있고 소프트 클리핑을 걸면은 그 소프트 디스토션이라고 할게요. 소프트 디스토션을 걸면 약간 이렇게 각진 형태가 되고 하드 클리핑을 해버리면 이렇게 쫙 꺾이는 형태가 된다. 그거에 대한 설명에 대한 그림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믹스, 컴프레싱된 출력 신호와 인풋 신호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봤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아까 요 그림으로서 설명을 좀 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건 요 프리퀀시 구간, 그러니까 어떤 구간을 누를 것인지를 들려줍니다. 보시면 제가 지금